평창에 저희 집에서 그 축대 쪽에 풀 좀 제거하다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한 4m 되는 곳에서. 그래서 다리가 세 군데 골절이 되고 유추 두 군데 골절이 돼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이 연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완벽히 낫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은 저는 고려대학교 이제 금속공학과 지금 재료공학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37년간을 근무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학교 강의를 계속했고 저는 양자물리학, 특히 그 금속물리학을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양자물리학을 강의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양자물리학 세계를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퇴임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 보편적 가치와 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면서 이 양자물리학을 그냥 양자물리학의 신비한 양자물리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학교에서 그 양자물리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게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든지 일반인들이 양자물리학, 우리가 자동차는 몰라도 자동차가 어떻게 하는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이런 거 전혀 몰라도 운전 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양자물리학의 핵심 뭔가 그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삶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저도 이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속 저도 다양한 분야 지금 저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건강 관련 양자 퀀텀 메디슨 양자의학 관계 또는 여기 있어 소리 치료라는데 소리에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중에 그 본질을 꿰뚫는 이 양자물리학적인 핵심을 이용해서 어떻게 삶을 좀 변형시키고 즉 창조적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한번 하는 방법을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도 이렇게 틀은 이제 해놓고 내 삶 속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그걸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는 참 어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참 고맙고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잘 들었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제가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물리학이 깨달음을 이용한 창조적 삶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부터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이 한국정신과학회에서도 했고 초청 강연을 했는데 이 정확히 하면 6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2시간 내에 하면서 제가 거의 PPT가 360, 80장 되는 거를 100장 정도로 다 잘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사실은 양자물리학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핵심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본질적인 그 생명의 실상 참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말해주지 않는 것 일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과학과 교육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 무엇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부 불을 여기는 좀 꺼주실까요? 화면이 아예 다 꺼야 되는데.
화면이 뭐 이 정도 되면 되는데. 괜찮아요? 네, 됐습니다. 일부 과학적 깨달음입니다. 이제 일부는 제가 과학적 깨달음, 그 다음에 2부 양자물리학의 기초, 그러니까 복잡한 그 본질적인 그 핵심만 이야기하고요. 이제 양자물리학과 창조적 삶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일부는 이제 과학적 깨달음, 이 과학적 깨달음이 뭔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여러분은 요즘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우리 정치만 봐도 너무 막 뭔가가 비정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나 세상이 이 양극화가 되고 모든 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느끼고 뭐 종교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다 깨집니다. 다 새롭게 바뀌는 세상. 지금 세상의 현실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지금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종교,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의식 수준은 이미 여러분 의식 수준보다 한참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막 무조건 따르고 그럴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singularity is coming soon. 이게 뭐냐? 특이점이 곧 다가온다. 특이점은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 천체 물리학에서 이 빅뱅이 이제 우주가 어떻게 창조된다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제 어느 날 한 점이 아주 큰 사이즈죠. 거의 그러니까 부피는 없는 데가 폭발해서 이제 빅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우주가 창조됐다 할 때, 그때 그 지점을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그러는데, 특이점,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싱귤레리티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이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점이란 뭔가 하는 것이죠. 특이점이라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쓰는 특이점이 아니라 기술적 특이점이에요. 이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우리 요즘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수준의 총합, 말하는 75인구의 지능을 모두 합한 거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 유사하게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류의 이제 지성이에요. 지적 힘의 레벨입니다. 그러면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해서 이제 우리는 거의 진화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이 레벨에서 이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제 지식 레벨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을 때보다 겨우 몇 배 정도 지능 수준이 높아졌던 거예요. 근데 1950년대 처음으로 인공지능 연구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근데 인간의 지능은 지금까지 발전한 데서 이 녹색선을 따라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녹색선에 따라 높이가 이렇게 기울기가.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게 아니에요. 쭉 그러면 인간이 이쪽으로 가야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이 지점을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싱귤러리티가 지금 다가온다. 이게 언제 이러냐면은 2020년대 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서부터 바로 다가온 거예요. 10년 후서부터 10년 정도가 되면 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인간 지능과 맞먹게 되고요. 이미 뭐 거의 지금도 거의 그 단계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기하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서 2045년 지금 예측하는 2045년에는 인간이 가진 그때도 70억이라고 친다면 70억 인구의 지능의 수십억 배에 해당하는 때가 이때가 우리가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이 이쪽 관련해서도 강의 한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변화를 여러분이 이제 느끼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18세기 증기기관의 기과혁명이 일어나서 2차 산업혁명에는 전기, 이때는 스팀 에너지를 이용해서 제임스 와트의 스팀 해서 이제 그런 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면서 19에서 20세기 초까지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났고 3차 산업은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났는데 지금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 하고 인공지능하고 플러스 정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또 이제 여기에 3D 프린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붙어서 이제 바뀌어요. 이 과정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가 지금 얼마나 생성이 되고 있냐면요. 우리가 2003년이 여기라고 칩시다. 2003년 인류가 20만 년 전에 태어나서 태어나고 죽은 모든 인간이 평생 말하고 생성한 정보량을 2003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2003년 전까지 생긴 정보량을 A라고 하면은 2010년 지금부터 9년 전부터는 매 이틀마다 생기는 정보량이 2003년 이전에 그 모든 인류가 평생 동안 말하고 쓰고 뭐하고 했던 전쟁하고 해서 생성된 모든 정보량과 남은 정보량이 생성이 돼요. 하루에 유튜브에 생성되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사진 찍고 뭐하고 카톡이고 SNS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생성하고 있어요. 그 정보량이 그렇게 어마어마 단 이틀 동안 지금도 이틀 동안 생성되는 정보량이 인류가 20만 년 전에 생성돼서 모든 인류가 만드는 정보량이 많은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16년에 드디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6년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4차 산업혁명 지진 해이처럼 우리를 덮치고 모든 시스템을 바꿔놓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미 준비된 기업가, 재능 있거나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승리하겠지만 다른 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뒤처진 이들은 패배한다 이거죠. 이제는 성장 경제 사회에 근데 이제는 생존 경제 사회로 삶의 플랫폼이 바뀌어요. 이제는 리벤 렛다예요. 사느냐 죽어야만 하느냐. 이 변화를 못 따라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진화는 좋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아까 그 그래프하고 똑같은데 그래프의 차이에서 지금 이 지점이 인류 진화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공 진화고요. 이거는 이제 자연 진화인데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 여기에서
risk of extinction. 우리 이 문명이 멸절하느냐, 그냥 문명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생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에요. 지금 요즘 지구 변화를 보면 도대체 정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세상이 끝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겁은 종교는 종교대로 썩어서 그렇지, 정치는 정치대로 그렇지, 뭐 세계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만 주장하고 남이 나라 어떻게 됐든 몰라 하고 있지. 일본도 저 아베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저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죠. 자기네들 국민들 그냥 다 항상 그런 저런 것도 다 무시하고. 세상이 지금 시진핑 한번 보라. 그것도 얼마나 그 날도둑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평생 자기가 주석짓을 하겠다고 그러고 국민 모두를 강압적이고 모든 얼굴을 13억 인구의 신고를 3초면 다 확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체크하고 길거리 가도 지금 현재 누가 누군 거는 다 실시간 다 체크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정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가 엄청난 변화를 앞둔 지금 혼란시기예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인류 문명의 진화는 엄청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영성의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의식의 진화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지금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엇박자적이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의식의 양극화, 빈부의 양극화, 의식의 양극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인간들 부류가 상근기 있고 중근기도 있고 세 가지는 하근기인데 이 하근기하고 상근기 간격이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한쪽은 그냥 도덕이고 뭐고 인성이고 다 없는 쪽으로 가고 배운 놈이나 그냥 그런 쪽으로 한쪽은 정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련하고 닦고 영성을 닦는 사람. 그게 이제 빈부의 양극화라고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성의 부재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물질적인 양극화 이거는 시간과 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세계가 너무 양극화될 때는 이거는 뭔가가 변화하죠. 이 인류 전망의 위험성이 극대화됐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지금 전 세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현재 여러분. 우리는 정신없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잠시 멈춰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 같은 때는 자신이 인생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이제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이게 지금 바로 정상인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적응해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몇 년 차이만 돼도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나 한 10년만 차이 나가요. 이거는 같이 앉아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꼬맹이들하고 비교는 또 다르죠. 이제 이랬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미국의 그 여성 그분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We adapt, we change, we evolve. 자, 우리는 적응하고 변화하고 진화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 순간 당신은 끝난다. 이 영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영어 말씀을 You are changing, you are through. 이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끝난다. 변화는 나를 숨쉬게 하는 멈추는 순간 죽는 카르 라가페트. 이 사람이 누구냐? 지난 4월에 죽은 디자이너 황제죠. 샤넬 유명한 우리가 명품의 디자이너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변화하면
근데 변화하는데 배우지 않고 변화가 됩니까? 배워야 돼. 오늘도 이런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변화하고 싶어.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 배우지 않으면 인생 끊임없이 배우지. 위험이라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한테만 와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거꾸로 사랑도 끌어들이지만 두려움도 이 반대인 두려움도 해요. What is your choice? 다시 선택을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게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죠. 자, 빨간 약을 먹을래? 하얀 약을 고를래? 빨간 약은 뭔가 새로운 세계, 변화를 하고 새로운 세계를 가는 약이고, 나는 파란 약은 나는 그런 거 몰라. 지금 제가 너무 좋아. 그냥 현재 좋은데 뭐 하면 내가 움직여. 이렇게 살겠다고 파란 약을 택하라고. 자, 지금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빨간 약을 가면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 가질 수가 없어요. 혼자 스스로 가는 길이에요. 이 새로운 세계. 빨간 약을 여러분 다 택하셨어요. 가봅시다. 자, 지금 과학적 깨달음이 절실한 필요한 시기예요. 왜 그랬냐 그랬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적인 과정인데 4차 산업혁명이 이게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자비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인류는요, 딱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100년보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라. 이거는 다 사기꾼들. 믿으라면 99.9% 다 사기꾼들이라고 봐야 돼.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와서도 믿어라 그런다 그러면은 어디 발붙일 건 없어요. 이제는 과학적인 깨달으면 집단적인 의식혁명이 이제는 우리가 집단적인 의식혁명, 각성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는 이 세상을 구하려면 그런 세계예요. 근데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이제 미신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과학적인 단어는 미신이에요. 인간의 영적 자아를 믿음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이 과학적으로 깨닫는, 과학이라는 건 보편적인 진리 아니에요. 보편적이 아니에요. 내가 1 더하기 1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미적분까지 가서 이거는 우리나라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독일이건 소련이건 어디 가도 다 통하잖아요. 과학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과학이 아니고 미국에서만 과학이 아니고 어디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러나 믿음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믿음은 다 꼴리는 대로 하니까 사기꾼들이 다 그거 이용하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누군가 하는 영적 자아를 믿음이 아닌 과학적으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치유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일어나지 저쪽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벌써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집단적인 의식혁명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인류 역사, 문화, 종교 및 사상 등 모든 의식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해요. Spiritual insight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이 영적 통찰력을 얻는 과학적인 깨달음의 도구가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깨달음의 단계. 이것도 제가 이제 제가 들어가는데 잠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달음의 단계는요, 과학적인 깨달음이에요.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봤어요. Scientific Enlightenment라고 지어봤어요. 이건 뭐냐면요, 믿음이 아니라 아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야. 사측 연산을
믿어라 그래서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아는 거지. 그렇죠? 배우고 나서 그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은 거지. 거긴 더 뭐가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깨달음이에요. 이 과학적 깨달음이 보편적. 보편적이라는 것은 장소는 어디에 구애받지 않는 깨달음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공학적인 깨달음을 당기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엔라이트먼트로 가야 돼요. 그건 뭐냐? 이거는 알미 삶으로 내 삶에서 적용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요. 깨닫기만 하면 뭐래요? 나 깨달았네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 많죠. 정신과학에 있다 보면 정말 인간 여러 부류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 우습기도 하고 깨달았다고 해갖고 문제화자고 달려드는 사람도 하고 하여튼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알미 자기 삶에서 구현되고 활용돼야 돼요. 공학은 뭐예요? 과학에서 기술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과학을 바탕으로. 여러분 그거지 그거. 그래서 공학적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과학적인 깨달음이 관념이나 개념에 그치지 않고 현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진정 원하는 삶을 구현하면서 비로소 삶은 우리가 변형돼요.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적 깨달음이 일단 기본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삶에서 구현해야 되죠. 실용적인 깨달음이죠.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뭐냐? 제가 제가 그냥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티스틱 라이프, 예술적인 깨달음이야. 이게 뭐냐? 삶이 신성을 자각하고 신성을 표현하면서 즐거움과 창조적 삶이 끊임없이 풍요롭게 영위되는 단계. 이게 아주 예술적 깨달음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영적 깨달음이에요. Spiritual Enlightenment. 궁극적으로 자신과 모든 생명체가 영원불멸한 신성의 표현임을 깨닫고 매 순간 신성을 표현하고 신성을 나누고 신성 속에서 머무는 삶,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수련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최종 목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죠. 자, 과학적 깨달음을 위한 전제는 반대로 도대체 과학적 깨달음을 하려고 그러면 뭐 덮어놓고 과학적 깨달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떡하냐? 광대무변한 무한의 은하수라는 평범한 은하의 변박, 우리가 있는 거에 아주 평범한 항성인 태양, 그 주위를 공전하는 세 번째 행성인 지구라는 작은 별의 표면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겸허한 자극이 있어요. 천동설 이렇게 해가지고 참 대단한데 지동설이 나오면서 의학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런데 우리가 우주를 알게 되고 과학기술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그 은하의 아주 변방에 그 아주 평범한 태양, 그것도 태양의 세 번째 행성, 정말 행성에 사는 지구라는 정말 행성에 사는 우리들가 이 무한의 우주에서.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 존재하는 이 무한한 우주가 도대체 어떤 우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소우주, 대우주 속에 있으므로 대우주의 존재 방식과 우주 법칙들은 이해하죠. 우주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제 종교의 법칙이 아니라 우주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빅뱅, 다중우주, 평행우주, 그 다음에 이런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주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홀론홀라비적 프랙탈적 우주의 구조 등은 본질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저는 운전 가능한 정도만 뭐 엔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 끊임없이 현상의 믿음에 기초한 것을 현대과학의 해석을 과학적 깨달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뭘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이제 양자 물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적분은 모르더라도 사측 연산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지금 세상은 이제 이 변화는 최소한의 양자 물리학 기초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양자 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아원자 미시세계의 물질 우주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밝힌 혁명적인 과학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됐는가. 그전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이렇게 뉴턴의 법칙이고 차이인데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나 미시세계를 볼 수 없는 다른 의식.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전에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이야기가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발전하는 거예요. 이 의식의 그 조건을 아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요. 기존의 한국의 양자 과학의 융합이 가속돼요. 기존의 한국은 이제 다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산업혁명에 이제 4차 산업의 기술 분단을 일으켰죠. 양자 물리학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휴대폰, 인터넷 이거 다 양자 물리학적 기초에 의해서 다 개발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이미 휴대폰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자, 양자 물리학 기존 아날로그 학문의 융합이 가속돼요. 자, 그냥 화학이 아니라 양자화학, 양자전자기학, 양자생물학, 양자의학, 양자심리학, 양자사회학, 양자교육학, 양자천체물리학, 양자자아, 양자의식, 양자사유, 양자사고, 양자우주관,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항공기술, 양자전 TV. 양자는 안 붙으면 얘기가 안 되는 세상이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점도 있었는데 이 양자화되면서 양자화되는 게 덩어리 이렇게 지어지면서 양극화가 가속되고 가속으로 불안정성과 예측 불허의 역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지금이 이런 세계예요. 양극화가 돼가지고 의식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모든 게 양극화가 되면서 기존에 어떤 질서 없던 세상이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어떤 불안정성이 예측 불허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잠깐 망하겠어 다. 중국하고 미국 저러다가 서로 미사일 쏘고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중국들이 쟤들 생각으로는 기존의 지식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장애유서 하고 하면서 어른들한테 배울 게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는 부모로부터 또는 연장자로부터 배우는 거인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연장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뭔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한테서 나이 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불확실성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삶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과학적 깨달음을 통한 새로운 우주관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그냥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죽는 거예요. 정부가 차단되면서 정부가 차단되는 순간 최소한의 동물적 삶 외에는 먹고 자고 입고 뭐 하는 거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면서 disappear 사라져야죠. 자, 가요. 여기 보면은 양자 사회, 퀀텀 양자 의학, 양자 자아, 퀀텀 바이올로지, 양자 생물학, 양자 힐링, 양자전 치료,
양자 심리 치료. 근데 치료도 양자 치료가 돼요. 여기 소리 치료, 양자 소리 치료가 돼야 돼요. 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소리, 이말도 이 아날로그죠.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왜냐면 소리 그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 그 과학적 깨달음을 위한 첫걸음, 기본으로 돌아가기. 자, 물질, 시간, 공간, 에너지, 그 우주란 무엇인가.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물질이란 무언가? 물질. 자, 이 물질이 뭐지? 시간이란 뭐지? 내가 이 공간이란 뭐지? 시간, 공간, 물질. 기본적으로. 자, 가장 단순한 수소 원자를 일단 우리가 생각해봐요. 물질을 알게 돼요. 물질이라는 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 그 원자죠. 그 원자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최소 단위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그 원자에 또 핵이 들어가면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핵이 들어가면 양성자, 중성자, 그렇게 있죠. 양성자, 중성자 있고, 또 들어가면 이제 쿼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촉근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만 우리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있는 가장 단순한 원소예요. 지금 우리가 원자 개수 번호가 118개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 10년 사이에 두 손을 우리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원자 번호 1번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예요. 근데 이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양성자가 우리가 이 크기를 이제 한번 보면은 요걸 한 10cm, 약 사과 정도 되겠죠. 요즘 사과나 복숭아가 큰 것들이 10cm는 되죠. 직경이 10cm라고 볼 때 전자가 약 10cm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전자는요 10kg 밖에서요 0.01mm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이 10분의 1 정도 되는 정도의 거기에 전자가 이렇게 10kg 돌고 있어요. 반경이 20kg 두라고 생각해요. 여기 텅 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자핵의 부피는 원자의 천조분의 1도 안 돼요. 천조분의 1도 안 돼요. 텅 비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 분은 아무것도 없는 허의 공간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촉근들로 이제 촉근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텅 비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색즉 시공이라는 표현이 이렇구나. 이게 여기서 색은 물질이거든요. 자, 들어가서 보니까 공이더라. 공에서 색이 나타나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전개도 과학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공적시대, 특특시고 아무리 그걸 봐야 과학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말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이것도 참 재밌죠. 이게 제가 이거를 왜 이거냐, 이 해석을 내가 이거를 무엇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뭐 분자가 있고 분자에서 원자가 있고 원자에서 뭐야 이거 다 허공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보는 대상 전부 다 허공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했던 거. 내 입증을 이게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걸 의심하는 나는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존재하니까 의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나밖에 없는 게 보니까 다 천상천하
의심하는 나 외에는 다 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천상천하 이가 독존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됐죠. 힌두 불교 이 세상은 나야 환영이라는 거가 이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믿음의 사기꾼들이 끼어들어서 온갖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영혼을 훔쳐가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시간이란 뭔가? 우리가 시간. 여기 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실제로 3차원 공간에 있죠. 그런데 개미가 기어다니는 건 뭐야? 자기는 2차원 평면세기 여기를 다니고 있죠. 자기는 3차원에 있으면서도 2차원 평면에 있다고 생각. 왜냐면 위로 볼 수가 없고 그냥 앞으로 걸어가니까요. 시간과 공간은 시작과 끝이 없는 순환적인 구조이지만 인간은 오직 직선적인 시공간의 현상과 사건만을 인식하고 경험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시간이 뭔가 했더니 시간이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리 3차원 시공간의 이 고차원이 투영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하나의 그 현상이에요. 실제 5차원 이상의 다차원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오로지 4차원, 그러니까 3차원의 시간이라는 것들, 4차원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 개미 같은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지만은 이 3차원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어시오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사람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요. 끊임없이 올라가요. 또 올라가죠. 여기 사람은 내려가죠. 끊임없이 내려가요. 희한하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순환적인데 공간을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역사도 우리가 반복된다 그래요. 반복되는데 스파이럴로 이렇게 똑같은 거를 가면서 점점 진화하면서 그 직경이 커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 100년 전 상황이 지금 우리 그게 또 왔어요. 지금 우리가 또 사강에 끼어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일본 놈들이 또 내름거리고 있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상황은 똑같은 그게 오지만은 이제 상황은 또 바뀌어 있어요. 또 조금씩 하면서 또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더 좀 복잡하게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물리학적으로 하는데 그 의미는 이거는 이제 고차원적으로 보니까 시간이란 실제하지 않는구나.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양자물리학에서 실험을 하다가 현재가 영향을 끼치는 건 미래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도 영향을 끼치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소름 끼치는 시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변하면요,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 있다면 그런 그 실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 어떤 옳은 생각, 그것은 내 과거도 점점 바뀌면서 미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한 깨달음. 이제 시간, 공간, 이제 물질에 대해서 하니까 물질은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고, 시간은 이제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우리 우주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주에는 무한 우주와 출현과 구성, 양자 다중우주, 존재 방식과 속성. 자, 이게 이제 빅뱅 세월이에요. 어느 날 무한한 이 점에서 빵 하고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이제 이 우주가 출현한 거죠. 처음 빛이 이 별이 탄생하는 약 4억 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 37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은하와
행성들,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이 생기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전문적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이 언제 일어났느냐 했더니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우리가 사는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죠. 자, 이 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은하계의 별이 이게 보면요, 그냥 빨주노초 각종 색깔의 별이 완전히 아름다운 별들이 꽉 차 있어요. 무수절이 각 자리마다 별들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이게 다 우리 태양. 우리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 태양은 명확한 의미가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과 크기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은하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태양이 어디 있나 했더니 우리 은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것도 겨우 언제 하는 거니? 2008년에나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11년 전에 알았어요. 정확하게. 장비가 개발이 안 되니까 장비가 발전해서 우리 은하가 이게 맨 처음에 이게 가운데 공처럼 볼록한 것처럼 막대 은하였구나. 은하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막대 은하였구나. 이 팔이 4개나 있는 줄 알았는데 2개밖에 없구나. 근데 그걸 알고 지구가 어디 있나 했더니 이 주요 팔에는 없고 여기 격가지에 있어요. 근데 이 은하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빠른 게 빛이죠. 이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7바퀴 반을 지구를 돌아요. 1초에 지구를. 그런데 우리가 이 별과 별 사이 은하 이런 데는 너무 멀어가지고 이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해요. 이걸 광년이라고 해요. 약 1km. 1광년 하면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예요. 1년간 가는 거리. 그런데 우리 은하에 여기 아주 백작들이 여기 이 직경은요 10만 광년이에요. 10만 년. 10만 년을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10만 년이거든요. 10만 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더 연장하면 약 13만 광년이에요. 13만 광년에 이렇게 생겼어요. 디스크처럼 이게 부체가 아니라 이게 납작하게 디스크처럼 CD 디스크처럼 우리 지구가 여기에서 조금 아래 이렇게 아주 역할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2월 4일날 또 네이처 천문지에 시켰는데 우리 은하가 이렇게 S자처럼 이렇게 휘어지고 한쪽으로 올라오고 한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발견해서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좀 은하의 개수가 그럼 지금 이거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얼마 전까지 허블만원경으로 관측한 게 10에 28cm 정도니까 공이 28개 그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약 우리가 말하자면 몇백억 광년, 약 300억 광년까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은하는 약 1750억 개로 은하의 수가 은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은하끼리 모여서 북부은하를 하고 북부은하끼리 모여서 북부은하단을 이루고 북부은하단들이 모여서 초은하단을 이루고 있어요. 초은하단을 이렇게 무한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발전해서 보니까 은하수가 약 2조 개 지금 발견되는 게 은하만 2조 개. 우리 은하의 별이 몇 개냐면 4천억 개예요. 4천억 개 별이 4천억 개인데 이런 보통 은하가 2조 개. 근데 우리 은하보다 큰 은하는요. 제일 큰 은하 지금까지 발견된 게 우리 은하가 약 10만 광년이라고 그러면 직경이 600만 광년짜리가 있어요. 600만 광년. 끝에서 끝까지 가면 600만 년이거든요.
그런데 은하의 평균 그리고 은하 평균 수천억 개의 행성과 각 행성은 여러 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죠. 우리 지구와 같은 빛을 발하지 않고 그 항성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따지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몇 개냐면은 6 곱하기 우리가 아보가드로스라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죠. 했을 때 공이 23개. 이건 뭐냐면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억 1억을 한 4번씩 곱한 정도의 개수의 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별 중에 우리는 수많은 지적 생명체가 확률적으로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주의 수가 우주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수학 공식으로 촉근이 그래서 해보니까 10에 500세 공이 500개 정도가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가 이 말이 되게 이해가 되세요? 이 무한의 우주 우리가 지금 우리 은하를 포함한 이 우주가 이 우주가 이 광대무변 끝이 없이 큰 그런 우주가 무한히 있다는 거예요. 이 500에서 최대 10,000개까지 확률적으로 나와요. 근데 거의 다 이제 이 수학적으로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은하가 그전에는 은하 그것도 자체를 못해 이제 과학 발전을 하니까 은하들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지구, 태양계 별들이 모여서 성자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북부은하단이 있고 초은하단이 있고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은하들끼리 이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은하들끼리. 그래서 이 은하를 확대를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요게 나왔어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요래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다 별이 아니라 은하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 은하들이야. 이게 수천억 개의 별을 합류한 은하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뇌세포의 뉴런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양이. 우리 뇌세포의 뉴런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주가 거대한 뇌라고 생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는 지성이에요. 이 뇌 자체는 스스로 이 우주 자체는 그런 거죠. 자,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무한의 우주. 자, 우주 보시죠. 일반 물질. 우리가 별이 있다고 해도 별이 0.5%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별이 있다고 해도 부피의 비율은. 그래서 일반 물질이 약 5%가 되고요. 2013년에 밝혀진 거예요. 5년 전에. 그 다음에 암흑물질이라고. 근데 이 우주를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에 있어야만 돼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암흑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26.8%, 약 27%.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가 약 68%. 그 전까지는 사람들 다 이 데이터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바뀐 데이터예요. 우주의 특성, Structured by Standing Wave. 이게 뭐냐면 파동이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FM 100.2, 93.1, 89.1 이러잖아요.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수, 딱딱 1, 2, 3, 4, 5, 6 이런 파동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우주는. 그 다음에 99.99%가 퓨어 순수 에너지와 같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Self-Aware Intelligence. 스스로 자각하는 지성이에요. 이 우주가. 그럼 우주가 그냥 존재하는 게 이 거대한 이것이 하나의 의식체라는 거예요. 의식체. 이렇게 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무한의 우주가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성인 거예요.
자, 파동으로서의 양자 우주. 존재와 우주에 대한 양자 파동적 인식이에요. 이게 가만히 들어가보니까 전통지와 현대가 서로 통전적으로 밝히는 영원한 진리나 보면은 영원한 진리, 양자 우주라는 게 이제 그러한 인식이 하게 된 게 우리가 전통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이게 다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코스모스 우리가 C자로 쓸 때는요 물질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파동은 에너지 플러스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면 이게 바이브레이션이고 진동하는 것이고 이거는 프리퀀시 주파수가 정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 모든 것은 인포메이션이다. 결국은 파동 자체는 의미가 없어. 이건 그냥 순수식 아무것도 없어. 창조의 원형이 창조 순수식 근데 여기에 정보가 들어오면서 물질이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나고 세상이 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정보다. Everything is information. 그 다음에 이제 K자로 쓴 우주예요. 여러분 이걸 K는 온 우주예요. 이건 물질 우주를 표현하고 이거는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정하는 그런 우주예요. 이런 다차원파도 슈퍼홀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무한의 홀로라키 이건 조금 따라 또 설명해요. 다중우주. 그럼 우주가 이게 하나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주가 이게 우리가 하나만 있으면 오는데 이게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무한의 우주라고 하는 게 더 크고 오래된 전체 우주수 극히 작은 것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도 있어요. 아까 10의 500승, 그러니까 공이 500개 있는 이제 다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확인은 못해 실험으로 이게 실험할 게 아닌데 수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입증이 돼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 증거와 그걸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절대 이게 맞는 거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수학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럴 것이다 했는데 또 실험 결과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이제 밝혀내기 시작해요. 자, 유니버스. 자, 우리는 이 무한의 우주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여기 로컬 슈퍼클러스터 아까 그랬죠. 우리 태양이 있고 우리 태양계가 있고 또 태양계가 있는 게 성좌가 있고 성좌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은하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북부 은하가 있고 북부 은하가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은하들이 모여서 로컬 슈퍼 클러스터 이렇게 은하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는 은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군데군데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유니버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게 멀티버스는 뭐냐면 이런 우주가 수도 없이 아닌 거예요. 무한의 우주가 있어요. 이제 아주 그런데 이 멀티버스는 다음에 메타버스는 이런 멀티버스가 또 무한히 있는 거예요. 멀티버스가 다중우주가 무한히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올라가자. 제노버스는 이런 또 메타버스가 무한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노버스, 하이퍼버스 이런 또 제노버스가 또 무한히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옴니버스야. 그냥 다 전부 다 하나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밝혀내고 이제 확인하고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평행우주로 가는 거예요. 평행우주. 사실은 이 멀티버스 중에 멀티버스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새로운 이건 가로로요. 평행우주는 시간과 공간 밖에 있으며 인간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가능성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이 즉 상상의 모든 것
가능성은 이미 다 실현된 우주예요. 이라는 것이 평행우주. 이 평행우주론이 요즘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창조적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준 게 이 평행우주라는 거예요. 단지 하등영적으로 영천장애적인 문제 말이 어려워지면 일단은 이런 평행우주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속으로 이게 삽입이 돼요.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다시.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무한의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이 무한의 내가 존재가 다해요. 근데 여기는 다양해요. 여기는 재벌 아들도 나도 있고 거진 나도 있고 뭐 있고 모든 가능성이 있는 내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왜 나는 지금 여기에는 내 의식이 요 세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느 평행우주의 지구에 있어요. 내 삶에서 그걸 끌어당기면 돼요. 그래서 이 미치코 가쿠라고 아주 유명한 일본계 미국인 유명한 물리학자죠. 이분이 평행우주의 이론을 따르면 평행우주는 무수한 지구가 존재하고 그 안에는 무수한 나가 존재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른 우주에서 펼쳐진다. 그럼 이게 별개냐? 이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자 이제 홀로그램 우주. 우주가 그러면 무한하고 다중우주, 평행우주 좋은데 또 우주의 존재 양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다 필름 카메라를 써서 우리가 사진 찍어서 현상소에 맡겨가지고 필름을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보신 적 있죠. 그때 필름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필름을 보면은 뭐예요? 이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얀 쪽은 필름에는 까맣고 까만 쪽은 하얗게 이게 반대로 음영이 돼 있죠. 그래야지 다시 빛을 비치면은 까만 데는 빛이 통과 못하니까 하얗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반대가 되죠. 그리고 그 필름 우리가 인화된 사진을 이렇게 봐서 요거 뽑아주세요, 저거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진의 필름을 이렇게 자르면 반쪽만 반원사 반쪽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홀로그라피라는 사진을 찍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레이저로 내가 사과를 이렇게 찍으면 사과에 레이저를 이렇게 반사시켜서 기존 필름을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다른 놔두고 하나는 제가 그냥 레퍼런스 빔, 이건 워킹 빔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필름에 인화를 시키면은 이 필름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필름의 영상이 아니라 간섭문이라서 어리어리한 이렇게 물결 무늬 모양으로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필름을 전체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찍던 아날로그 필름하고 다르네. 이제 이렇게 하고 보고 여기다가 레이저를 쬐면요 이 사과가 허공에 입체로 딱 드러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진을 반을 딱 잘라서 빛으로 그대로 사각되는 거야. 또 반을 쪼개서 그야말로 요만큼을 잘라서 또 레이저를 비치는 사과가 있어요. 이게 우주의 존재 양식이에요. 여러분 수지침하면 손에 내 몸의 전체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얼굴, 여기 목, 여기 가슴, 이게 왼팔, 왼다리, 오른팔, 오른다리 해가지고 침 다 놓죠. 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침하면 여기에 또 우리 다 대응하는 부분이 다 있죠. 눈 보면 눈에 그것도 다 있고 우리 명의들은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프구나 하는 거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우리가 이제 목소리 분석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프로그램도 한때 가지고 있었고 교육도 받았는데 그 사람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요. 독소가 어디 있고. 너무 놀라운 거는 뭐 5살, 6살 때 일어난 것까지 목소리에 다 들어있어요. 분석하는데 소름 끼쳐요. 그래서 저도 그 분석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안 썼더니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소리 속에 모든 정보가 싹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 목소리에. 그 다음에 독서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고 이제 그 소리에 관해서 들어가면 도대체 제일 흥미진진한 게 많은데 예를 들자면 어느 스위스에서 대학원에 학생들이 처음 모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람은 뭔가 거부감이 갖고 막 이래요. 그래서 목소리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뭔가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픈 것하고 이 사람이 아픈 것이 똑같아요. 같이 있으면 아파져요. 그래서 뭔가가 좋은 사람은 이 뭔가 보완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목소리에서 분석하니까 다 나오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부분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세포 하나만 있으면은 DNA 분석에서 다 알죠? 네? 요즘 뭐 유전자 분석 다 하잖아요. 다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as above, as below.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제 이 양식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성경과 홀로그램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느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걸 보니까 이게 과학이구나. 이게 홀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그 당시 하도 무식하고 뭐 물고기나 잡던 제자들한테 할 얘기 없어요. 믿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홀로그램 얘기 용어도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나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는 행동으로 요한복음 14장. 자, 그러니까 이 본질적 자각을 갖추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신라 의상대사, 신라 의상대사 당나라에 우리 가가지고 참 화엄 불교에 다시 달리죠. 이분이 화엄일승 법계도 210자를 가지고 이 화엄경의 오면 진리를 다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 네 군데가 대칭돼서 딱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것. 자,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들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일체가 있으며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 자, 이거 홀로그램 얘기죠. 일즉 일체 다즉일. 하나가 곧 일체가 곧 하나다. 자, 일미진중 함시방. 미세한 티끌 속에 시방의 세계가 있으니 일체 진중 역시 일체의 티끌 속 또한 티끌 속에 산나 만사 물고 또 이게 이야기예요. 무량 원겁 즉 일념. 무량의 세월이 한 찰나이고 일념 즉시 무량이고 한 찰나가 바로 무량한 세월이다. 자,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거 과학이었네. 부처님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 과학이었네. 이걸 아는 거죠. 이제 믿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 홍학의 누리를 항공사진 한번 봅시다. 홍학들이 모여 있는데 홍학이 모여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우주가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자, 홀론, 홀라키적 우주. 이것도 뭐냐? 홀론이라는 아까 홀로그래피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가 부분과 부분으로 수반되는 거죠. 온 우주의 모든 존재는 부분 전체적 속성을 가진 홀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뭐 침 하나에 모든 당시 DNA 정보가 다 들어가 있듯이 그래서 내가 소우주라고 해도 아까 그 수많은 우주라고 해도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소우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말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근데 어떤 존재가 상하의 존재에 대해서 야누스적 속성, 즉 각 부분은 능동적인 자율성 있는 소 전체이나 상위 존재나 전체에 대해서는 수동적이고 종속적이면서 하위에 대해서는 자기 종속적 정체로 기능한다. 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걸 좀 이따 바로 할게요. 홀로는 이런 그 홀로그래피는 스스로 창조적으로 법칙대로 나오는 거예요. 홀로는 홀라키적이라는 뜻을 설명을 할게요. 홀라키란 뭐냐? 온 우주의 모든 존재는 맨 위서부터 맨 아래까지 무수한 아홀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층적 구조라는 거예요. 오늘 실제는 홀론으로 구성된 홀라키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바로 설명은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거예요. 내가 있죠, 개개인 가족이 있죠. 이 개개인을 포함하는 가족이 있죠. 가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사회가 있죠. 사회를 포함하는 우리가 시티가 있죠. 시티를 포함하는 우리가 말하는 군이 있죠. 군이 있으면 위에 도가 있죠. 도가 있고 위에 나라가 있죠. 나라는 이런 계층적 구조의 최상위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있고 그거를 감성이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고 우리가 거주하는 김해 씨가 있으면 이쪽에 김해가 여기 무슨 등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경상남도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 야누스적인 그 복잡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개인은 내 생각, 내 지배하에 있죠. 나는 내 의식에. 그러나 가족으로 들어갈 때 가족의 영향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 가족을 다 이 소통은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의 구성원이죠. 사회의 구성원이죠. 최종적으로 나라의 영향을 받는 내가 나라를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그렇죠?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장에서 원소가 있고 원소에서 분자가 있고 분자가 있어 사람 세포가 있고 세포가 있어 조직이 티슈 이제 조직이 있고 올간 기관이 있고 기능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게 이거를 계층적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계층적 홀론적 부분인과 동시에 전체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면서도 서로가 계층적 구조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층적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표현하면 하이라키 1, 2, 2, 3, 4 이렇게 상위 구조가 있고 이거는 다 포함하는 거죠.